오늘도 많은 언론들은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 중심에는 남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현재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 남모 변호사가 부동산 개발 현장 곳곳을 누벼왔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대장동의 키맨 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죠. 정모 회계사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대장동 개발 사업 금품 로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동아일보는 봤습니다. 취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 검사 10여 명 특수본 구성 수사팀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보도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어제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가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출국 금지 조치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가 현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남모 변호사가 이미 미국으로 가지 않았냐. 지금 출국 금지하더라도 너무 늦다라는 비판도 더해줬는데 검찰이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정모 회계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금프로미 정황이 확보됐다. 자, 이게 어떤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익이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세상에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비정상적인 이익이 나왔느냐? 계약 자체가 이상했던 것인데 계약의 내용을 보면은 리스크는 성남시가 부담하고 과실은 몇몇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7% 보통주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고서 성남시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갖다 보면은 실패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까지 다 있었단 말이죠. 게다가 그 AMC, 그 화천대유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야말로 자산 관리 회사인데 그 구성원들을 갖다 보면 대주주는 기자지. 그 다음에 뭐 대표이사는 변호사지.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사회생활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세 번째로 들어왔지. 여기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졸속적으로 아니 뭐 제대로 된 그런 AMC가 딱 있다 그럼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이 회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 회사를 졸속적으로 선정을 갖다가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이 과정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출국 금지 조치가 늦었다라고는 생각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는 이 건이 이미 이렇게 문제화되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그 부인하고 같이 미국으로 간 거니까 출국 금지를 뭐 더 이전에 했어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고 그런데 전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냐면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사실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 금지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세금 안 냈거나 두 번째 병역 회피했거나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인데 뭐 유동규 본부장이 뭐 화천대유하고 다이렉트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돈을 직접적으로 벌어가지고 세금 안 냈다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을 거고 나이 많으니까 병역도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범죄 혐의가 있을 것이다. 범죄 혐의는 어떤 혐의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금품을 받았다 그러면은 뇌물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서가 혹시 잡힌 건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실마리가 좀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모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화천대유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고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정치권에서는 알려져 있고 유동규 본부장이 이 대장동 개발 계획의 판을 짠 설계자로 일각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처한 것은 정혁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무언가 유의미한 혹은 조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인교 의원님, 유동규 본부장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팩트가 아닌 부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까 전에 계약서상 뭐 리스크는 성남이 지고 이익은 뭐 민간이 가져간다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리스크나 이익 모두 민간이 진다. 그러나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 5,500억은 성남에서 환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금 화천대유에 있는 대주주 김모 씨가 법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공상주의식 방식이 아니냐라고 반발했던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화천대유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 컨소시움이랑 계약을 했고 하나은행 컨소시움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화천대유였던 겁니다. 근데 이 화천대유는 오래전부터 대장동에 투기를 노리고 모여있던 세력들인 거고 이 중에 한 명이 지금 남모 변호사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남모 변호사도 결국에는 지금 언론에 통해서 접해 들었던 부분에는 한나라당의 청년위원회 소속의 활동도 했던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이 이익 단체들이 예.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접근을 해서 이 불법적인 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득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질문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억울한 입장이 있으면 해명하실 기회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 투기를 노린 세력들이 만든 회사에 결국 이 대장동 개발의 주도권이 상당수 넘어갔고 그 이익에 천문학적인 이익도 갔잖아요. 물론 더 넘어갈 것을 5천억을 뺏어왔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건과 별개고 이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노린 세력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돌아갔고 이 판을 짠 게 유동규 전 본부장 출국 금지 조치된 이분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사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최측근을 통해서 이렇게 판을 짜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 탓을 하느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그 설계 당시에 화천대유와 이런 뭐 지금 해당 그 기업들이 나오는 경우가 전혀 없었고요.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은 남모 씨는 많은 부동산 사업을 했다는 것이 지금 언론의 보도에 통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길게는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준비했다는 것인데 저희가 어저께 저희 의원실에서 LH에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언제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했냐라는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이후에 포기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 신모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LH 대장동 개발 포기해라 라고 할 때부터 이미 대장동 개발을 위한 투기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성남시는 여기서 가장 성남시에 많은 환원을 해줄 수 있는 회사를 골랐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정리하면 길게 말씀 잘 주셨지만 짧게 정리하면 이재명 지사나 성남시는 화천대유와 계약한 줄 몰랐다. 화천대유가 그런 투기꾼인 줄 몰랐다라는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